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얘기할 이야기는 바로 2025년도 대비 우리가 변호사와 법무사 우리 쪽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쪽이 두 파트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앞쪽에 강의였고 이제 오늘 상법은 법무사 상법이 어떤가 요즘 많이 뜨고 있는 법무사 이쪽에 강의의 일부분인 상법을 여러분에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 대비 법무사 상법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쭉 보면은 궁극은 바로 내용 속에서 상법 체계가 어떠냐.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법무사 쪽이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법의 이야기는 상행위 전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인이라는 셀러를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셀러의 행위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셀러가 행위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인이라는 얘기. 상인은 어떤 일을 하죠? 보통 이제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법인이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개인이 얼마든지 뭐 가게를 여서 상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삼성처럼 기업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할 때 우리는 법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개인 아니면 법인이다. 뭐 개인은 혼자를 얘기하고 법인은 여러 사람을 얘기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얘기할 때도 법인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쓴다 이거죠. 그리고 이 개인이나 법인이 상인의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고인 컨선이다. 계속해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두 번 하다 끝낸다 이런 이야기는 상인의 개념 속에 안 들어간다. 계속해서 상행위를 갖다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몸에 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브와 테이크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브와 테이크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일정적으로 기본은 상에서 뭐가 됩니까? 상품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상품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크 쪽은 보면 이제 잘 아는 현금이라든가 뭐 수표라든가 또는 아니면 음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받는다. 테이크 이야기는 바로 현금이나 수표나 음을 받는 쪽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계속성이란 말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걸 고인 컨선을 얘기하고 여기는 기본은 바로 상품을 얘기하고 반면에 받는 이야기는 현금이다, 수표다, 음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직업의 도구로 쓰여지기 때문에 수표, 현금 이런 부위는 굉장히 중요한 뭐가 됩니까? 도구의 하나로 쓰여진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래는 기브와 테이크라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수익적 행위라는 이익을 갖다 남겨야 된다. 우리가 장사를 할 때 반드시 장사를 했을 때는 수익적 행위가 일어나야 상인이 바로 그 돈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자기가 운영하고 이거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프로피트를 남기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보고서다 이거죠. 또 공시란 말을 얘기합니다. 공시는 바로 우리가 결산 시에 내놓는 걸 얘기하죠. 재무제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BS다. 일종의 뭐가 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BS, IS. 그 다음에 우리가 등등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쭉 하는데 이런 행위를 전부 다 묶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6가지 이야기. 상인이 바로 행동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부 다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상법이라고 우리가 불러주게 된다. 그래서 법무사의 시험에서는 상인이 하는 행위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이나 법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주체는 누구 이야기를 할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인의 기업과 그 다음에 법인이 회사를 세울 수 있다 이고 그 다음에 한번 설정되면 계속해서 비록 우리가 이해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가정 전제를 비록 1년 후에 그만둔다 그러더라도 기업은 영원하다. 계속성을 갖다 우리는 강조한다. 그리고 기브와 테이크라 그러는 주고받는 것에 의하여 상품과 여러 가지 도구에는 현금, 수표, 같은 것이 바로 도구로 쓰여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이익을 갖다 추구하는 프로피트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외부에 공고하고 공시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재무제표는 바로 BS나 IS나 현금 흐름표나 뭐 등등 있는데 우리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이런 행위 이런 활동의 행위 전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상행위다.
상거래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하며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과정, 이 과정을 하나의 부부로 만드는 것이 상법의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법의 제1장부터 우리가 쭉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죠. 상법에 대한 개요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법의 제1장부터 이야기를 우리가 본다면 어떤 거냐. 바로 앞으로 여러분하고 쭉 우리의 책의 편제 이야기가 들어간다면 1편은 바로 총칙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말하면 상법이 어떤가, 상의는 어떤가, 또 상업에서 사용하는 상업 사용인은 어떤가, 상고를 어떻게 양도하느냐, 상업자, 사업장은 어떤가, 상업에 대한 등기, 법으로 권리를 갖다 인정하는 등기는 어떤가, 그리고 바로 이런 상업의 행위를 하든 장사하던 곳을 남에게 양도했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는 어떤가, 여기까지 이야기가 1편의 총칙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2편에 가게 되면 상행위에 들어가게 되죠. 상행위의 통칙이 나오고 사고 파는 매매, 그리고 상호라 그러는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 서로 상부 간의 상호 계산, 바로 두 회사가 서로가 예전에는 외상으로 거래를 했다가 A가 B에게, B가 A에게 서로가 외상 거래를 해서 연말이나 결산 시점에 정리하는 걸 바로 우리가 상호계산이다 하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익명조합, 그 다음에 대리상,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 그리고 위탁매매, 그리고 운송주선인, 그리고 운송업, 공중적계법, 그리고 창고업이다 하는 일반적 상행위 총칙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매매로부터 우리가 쭉 배우게 되고, 이제 중요한 얘기는 3편에 가서 회사가 나오는데, 회사는 가장 중요한 바로 주식회사, 컴퍼니를 얘기한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여러분들 뭐 대표적이지만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뭐 외국회사, 이런 여러 가지 벌칙들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총칙에서 배우는데, 아마 3편 상법이 회사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폭넓게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표라는 얘기가 나오죠. 음과 수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지급의 도구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현금 이외에 예를 들어서 바로 음이다 그러면 약속서를 얘기하는 거죠. 수표다 그러면 은행을 기반점으로 잡아서 돈을 차로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하는 도구가 수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보험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험에는 손해가 났을 때 입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이다 그러는데, 그래도 상법을 하기 때문에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상은 이제 잘 알지만 해상기업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운송과 용선이란 말이 나옵니다. 운송은 바로 배를 갖다 운행하는 걸 얘기하고, 용선은 배를 빌려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용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나용선이다. 바로 전세를 갖다 내는 걸 나용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와 위험에 대하여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쭉 나눠서 5편 895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의 이야기는 1편부터 시작해서 6편까지, 1편부터 6편까지 이야기를 쭉 우리가 이야기하며 총칙, 상행위, 회사, 수표, 그리고 보험, 그리고 해상, 바로 운송,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 내용이 우리 법무사 쪽의 상법에서 출제되는 범주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에 가서 상법의 총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쭉 같이 한번 본다면 이런 이야기 내용인데, 가볍게 얘기하면 바로 상법의 내용이 어떤가 하는 거고, 상법은 상거래로부터 생긴다 그랬고, 형식적인 상법과 실질적 상법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눈다. 보통 상법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전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형식적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실질적인 것은 바로 거래 행위를 갖다 우리는 실질적 상법의 의미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이거는 바로 법전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상행위를 얘기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얘기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상법의 법원을 갖다 우리가 보면 바로 존재하는 바로 어떤 형식,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인식되는 어떤 근거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상법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형식이다. 형식과 인식의 근거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상법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법원의 종류다. 이럴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상사, 또 상관습법, 민법, 그리고 이제 보통거래약관, 그리고 상사자치법, 요까지 단계를 우리는 상법의 법원으로 우리가 본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상사에 대한 제정된 법,
상관습에 의한 법, 민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거래 약관, 상사자치법,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쭉 앞으로 배우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당연 상인이다, 그런 이야기. 상행위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상인은 당연 상인을 얘기한다. 이 바로 자기 명의로 왜 해야 되느냐? 상행위를 하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일반적으로 당연 상인이라고 불러주고, 바로 셀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판매를 갖다 주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로 상인에 대한 정의는 바로 당연 상인은 자기 명의로 왜 해야 되느냐? 그럼 상행위를 갖다 이어가는 상인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당연 상인이란 뭐냐? 반드시 자기 명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행위를 갖다가 한다 그런 얘기가 되죠. 이런 사람을 갖다 우리는 상법에서 뭐라 그러느냐? 바로 당연 상인이다. 당연 상인은 반드시 자기 명의로 해야 되느냐? 상행위를 하고 장사로서 영업을 갖다 낼 수 있는, 바로 이익을 갖다 추구한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프로피트를 추구할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 상인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고 영업성을 띠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제상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의제상인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점포나 기타 유사 설비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하여 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상행위를 갖다가 해야 되자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그런 거 의제, 같은 급의 내용으로 점포나 기타 유사한 설비를 가지고 있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데 이걸 의제상인이라 불러준다. 예를 들어 회사는 상행위를 갖다 하지 아니하더라도 예대적 우리가 전항,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상인으로 본다. 삼성이 실제 장사하는 거 아니죠. 점포 나누고 이렇게 장사하는 부위가 아니고, 예를 들어 물건 파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같은 경우는 상행위를 갖다가 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전항과 같은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바로 같은 의제상인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인에 대한 이야기, 의제상인이란 자기의 명의로 기본적 상행위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하면 영업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의제상인이라 불러준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설비상인과 민사회사가 있다 그러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설비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상인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민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장사를 하는 곳이다 하는 이야기로 설비에서 설비, 민사, 회사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상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상인.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상인은 어떤가? 지배인, 상호, 영업장부, 그리고 상업의 등기, 이런 규정을 갖다 해야 되느냐?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소상인은 지배인이 없어도 돼. 상호 없어도 길거리에 물건 파는 상인도 소상인 이하다 이거죠. 또 상업의 장부, 상업의 등기, 이런 것들을 갖다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소상인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소상인의 범위를 갖다 우리는 상법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는데, 바로 소상인은 자본 금액이 1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1천만 원 미하에 의해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소상인의 범위로 본다. 이 소상인의 범위의 첫 번째 이야기는 자본금을 가지고 우리가 규제할 수 있죠. 1천만 원 이내다. 그리고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회사가 아닌 자여야 된다. 1천만 원 회사가 아닌 상인, 이걸 갖다 소상인의 범위로 본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인 상인의 자격은 누가 만약에 우리가 상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자연인이면 누구나 상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인의 자격 취득은 일반적 기준이 있고, 개업을 기준으로 개업을 준비하는 사람, 영업자금을 차입하는 사람, 그리고 대표이사의 회사 영업자금 차입 행위,
그래도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를 도와주는 준비 행위. 요 5가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인의 자격을 얘기하는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만약 이걸 중에 포기를 했을 때 상인 자격의 상실이다. 어느 거든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고 없을 때 우리는 상인 자격의 상실이라 불러.